안녕하세요. 여의도 머니왕이 되는 시간입니다. 머니왕 2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이 시작되면서요. 기대감과 걱정이 좀 많았는데요. 첫날은 기분 좋게 출발을 했는데 어제 시장은 정말 힘들었다라는 말이 좀 절로 나오는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지난밤 미증시를 보고 다음 주 시장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또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과연 다음 주에는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지 오늘 그 전략을 이 시간 동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뿐만 아니라 고민 시간 상담 시간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답이 없는 네 종목의 답을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번호가 나가고 있네요. 02-786-1022, 1023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전화 불편하신 분들은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013-3366-8288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남겨주시면요. 저희가 많은 분들의 고민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머니왕이 될 수 있도록 그 길을 찾아줄 두 분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머니왕 2부 시작합니다. 네, 머니왕 2부 오늘도 제대로 시장을 좀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 이 시간은요. 김민재 위원 그리고 김충성 위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위원님 어제 너무 힘들었습니다. 저만 그런 거 아니죠? 뭐 다 똑같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쵸. 그래도 이겨내야죠. 네, 이겨내야죠. 위원님 또 어제 미증시가 또 좀 조정을 많이 받았잖아요. 다음 주 시장 걱정이 좀 되거든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일단 그래도 아직은 폭락장은 아니다라고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반도체 등 우량주는 좀 빨리 팔고 테마주 사시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 반복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보통 이렇게 금리 사이클이 변하게 될 때 또는 미국 대선이 앞두고 있을 때는 그 해에는 증시가 좋기 힘들다라고 이제 다음번에라도 꼭 대비를 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폭락장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은 이제 상승에 대한 모터가 하나씩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빠지는 거지 아직까지 경기 침체가 확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폭락장은 아니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 기존의 증시의 상승 모멘텀은 이렇게 두 가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금 미리 올라가고 있는 거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금리 인하를 시작하는 시점부터는 이제 기대감 때문에 미리 올라갔기 때문에 모터가 하나가 그게 빠지게 되는 거고요. 이제 실적이 좋으면 올라가고 실적이 좋지 못하면은 급락했다가 기대감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라는 게 빠졌기 때문에 반등하지 못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부분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실적 좋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반등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종목들은 이제 반등세가 좀 약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주에 대한 전략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간밤에 미국 증시가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개파락까지 출발할 건데 거기서 따라 팔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내일은 분명히 장중에 이제 시가가 저가 부분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저가 찍은 다음부터는 오히려 장중에 들어줄 거다라고 보시면 돼서 반대 매매 나가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매도 나가는 물량이 아니라고 한다면 내일 그러니까 월요일장에서 공포에 팔지 마시고 시가 개파락이 거의 다 저가 부분일 거고 거기서 만약에 조금 더 빠지더라도 장중에는 반등 나온다라고 일단 간단하게 시장만 설명드리고 테마 섹터 어떤 거 공략하시는 게 여전히 나을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제가 머니투데이 방송 나왔을 때 계속 똑같은 것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량주 팔고 테마주 사세요 라는 관점에서 우량주는 반도체 또 기타 우량주들이고 테마주는 전 영일만만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일단 영일만 관련된 종목에서 유가 천연가스 최근에 좀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부터 이제 유가랑 천연가스 종목들 같은 경우도 올라오고 있는데 일단 비중 20% 담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국내적으로는 영일만에 대한 모멘텀이 있고 국외적으로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근에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유가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는데 여전히 비중 20%는 가져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단 올라간 종목은 쫓아잡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차트 보면서 종목들 몇 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성향상 올라간 거를 잡아드리진 않기 때문에 먼저 본다라고 할 때는 대성에너지, 즉 천연가스 쪽을 한번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한국석유나 흥구석유 같은 경우에는 뭐 한국 흥구석유 같은 경우가 목요일 날 급등했었고
한국석유 같은 경우에 금요일날 급등을 했습니다. 걔네들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좀 보류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좀 상대적으로 더 올라갔었던 대성에너지와 GS를 보시면 괜찮을 것 같은데 대성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물론 지난주에 급등을 하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뭐 위로 업사이드는 좀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모멘텀 자체가 보통 전쟁이 발생을 했을 때 하루 만에 끝나는 게 아니라 며칠씩 또는 몇 주씩 몇 달씩 가는데 이 테마에 대한 종목들의 흐름 같은 경우에도 단번에 꺼지는 게 아니라 이 지정학적 리스크일 때는 뉴스가 계속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유지된다라는 점 체크하시면서 충분히 안 올라간 거 잡아도 안전하게 수익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GSE라는 종목도 한번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상대적으로 덜 올라왔습니다. 아마 개인 투자분들께서는 또 강한 걸 좋아하시다 보니까 쫓아잡으실 텐데 GSE 같은 종목이 차라리 더 안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관점은 지금 대부분의 투자자분들께서는 반도체라든지 이런 쪽에 워낙 많이 리스크 관리를 지금 안 되신 상태라서 손실을 더 이상 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미 손절을 친 자금으로 또 들어가는 건데 거기에서마저도 내가 쫓아잡았다가 흔들리게 되면 조정받았다가 올라갈 종목도 나는 겁나서 팔고 손절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은 손실을 보면 안 되는 상황인 만큼 리스크를 감수하는 것보다는 내 심리적으로 버틸 수 있는 종목을 들어가는 게 낫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런 관점에서 GSE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섹터 또 추천을 드리면 해운 쪽 한번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뭐 제가 계속 영일만만 가지고 오고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 오고 싶기도 하고요. 근데 해운을 좀 갖고 온 이유는 어차피 유가랑 천연가스에 묶여서 최근에 지정학적 리스크에서 같이 움직이는 쪽이다 보니까 관심 갖고 보실 만한 종목들 몇 개 좀 잡아드리면 일단은 차트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마찬가지 비중은 20% 잡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장이 지금 무너져 있기 때문에 이제 테마장입니다. 테마장이라는 거는 단기간에 급등하는 종목들이 많이 나올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이렇게 장이 빠지기 전에도 아직까지는 반도체 손실 나봤자 20% 30% 밖에 안 됩니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밖에라고 표현한 이유는 지금이 우량주장이면 20% 30%까지 올라갈 때 차곡차곡 올라가기 때문에 오래 걸리지만 테마성 종목들은 단번에 급등한다라는 것 때문에 20% 30% 밖에라고 표현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는 시간이 더 지났기 때문에 한 30% 40% 되실 것 같은데 그래도 충분히 이쪽에서는 메꿀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흥하해운 한번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흥구석유와 흥하해운 같은 경우 같이 좀 움직이는 편이라서 단기간에 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살짝 눌렸을 때 들어간 거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어쨌든 이 테마에서는 영일만을 추천을 드리고 있는 편이고 해운주 같은 경우에는 그냥 부가적으로 한 번 더 설명드리자는 관점이기 때문에 이런 해운주보다는 여전히 영일만 쪽에 비중을 더 두시면 괜찮겠다고 말씀을 드리지만 일단은 흥하해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가 나오게 됐을 때 충분히 더 움직일 수 있다는 점 그래서 만약에 살짝 눌린다면 한 번 더 매수 관점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STX 그린로지스입니다. 지금 이 종목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보시면 봉이 하나에 18%입니다. 흥하해운 같은 경우도 18% 뭐 20%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반도체 손실 20% 30% 밖에 안 된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이런 장이 망가졌을 때에는 테마주가 급등을 하기 때문에 내가 비중 일부만이라도 빼서 테마주의 한두 종목만 잡으셔도 반도체를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근데 손실이 너무 많다라는 이유 때문에 계속 보유하시면 그 반도체의 손실은 점점점 늘어나게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전체 다 손절하자는 것도 아니고 골고루 조금씩만 빼서 내 계좌를 살려줄 종목을 편입하시면 계좌가 훨씬 더 살아날 수 있다. 즉 지금 이 전반전 때 내가 수비 못했다고 해서 후반전 공격 안 나가면 아무것도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STX 그린로지스 같은 경우도 일단 단기적으로는 전 고점까지 왔으니까 약간의 매물 소화가 필요하겠지만 눌렸을 때는 여전히 매수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다음 섹터는 제가 계속 밀고 있는 영일만 테마주에서 또 비중 20%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멘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찬가지로 시추지가 처음 어디가 선정이 될 건지에 대한 뉴스도 아직 발표가 안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아람코, 즉 사우디의 공영 기업이죠. 또 조금 더 자극적으로 말씀드리면 세계 시총 1위였던 종목입니다. 한국의 시총 1위는 삼성전자지만 세계 시총 1위가 분명히 있을 거고 애플과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었지만 어쨌든 그런 아람코에서 한국에 유전에 지금 투자를 한다는 뉴스 자체만으로도 이 망가진 시장에서 충분히 좋은 재료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뿐만 아니라 미국의 1등 회사인 엑슨모빌이죠. 미국의 정유회사 1등입니다. 즉 지금 투자하겠다고 들어온 회사들이 그냥 금방국가의 뭐 몇 등 하는 기업들이 아니라 미국과 또는 사우디 정말 큼직큼직한 나라의 1등 기업들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재료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주가 흐름도 보게 되면 지금 증시가 하락을 하고 있을 때 이 영일만 테마주 같은 경우 오히려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께서 영일만 때문에 올라오는지 헷갈릴 수 있게 올라오고 있죠. 뭐 동방은 티몬이나 위에프 때문에 올라간다. 또는 댐건설 때문에 시멘트가 올라가고 지금은 지정학적 리스트 때문에 유가가 올라가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아놓으면 결국 영일만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영일만 여전히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조금 올라갔었지만 최근에 조정폭이 있는 종목을 한번 보게 되면 동방이라는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티몬과 위에프의 이슈에 함께 올라갔습니다. 근데 과거 6월 3일에는 영일만 테마 때문에 올라갔던 종목이 다른 모멘텀을 가지고 올라갔었는데 결국은 영일만 때문에 올라가는 거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급등했다가 오히려 눌림을 받고 있는데 이 위에프나 티몬 사태 같은 경우도 아직 해결이 된 게 없고 그리고 영일만 같은 경우에도 재료가 여전히 유지하기 때문에 주가가 빠져봤자 제한적인 폭일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눌렸을 때는 그럼 당연히 반발 매수세가 들어올 거기 때문에 충분히 뭐 매수 관점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종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린 PTS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린 PTS 같은 경우에는 잠시만요. 아이고. 네, 우린 PTS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지금 대부분의 우량주들은 다 어떻게 보면 저점을 깨고 내려가고 있고 지수도 다 저점을 깨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재료가 살아있는 영일만 테마 같은 경우에는 버티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내가 수비를 잘해서 반도체를 빨리 팔았는데 또 다른 반도체를 들어가거나 아니면 또 다른 우량주에 들어갔으면 수비를 잘해놓고 또다시 수비를 못하는 꼴이지만 그 수비를 잘해놓고 확보한 자금으로 지금 이렇게 테마주에 잘 편입하고 있으면 장이 지금 급락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점이 깨지지 않고 있어요. 즉 잘 지켜주는 것만 해도 충분히 지난주라고 한 건 아니고 금요일에 보시면 코스피 3.65%, 코스닥 4%인데 저점을 지켜놓은 것 자체가 어느 정도 의도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우린 PTS 같은 경우에는 또 재건에 대한 모멘텀도 있기 때문에 뭐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재건 때 또 이 종목이 올라가게 됐을 때는 이게 또 뭐 영일만 때문에 올라가는 거냐 아니면 재건 때문에 올라가냐 헷갈릴 수 있겠지만 모아두면 다 이 영일만 테마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관심 놓고 한번 지켜보시자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조정장에 공략해야 할 테마 그리고 거기서 올라간 종목이 아니라 이제 올라갈 일이 남은 그런 종목까지 좀 다뤄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김충성 위원도 비슷한 섹터를 공략할지 들어봐야 될 텐데요. 위원님, 네. 다음 주 시장 어디를 좀 공략을 해봐야 될까요? 이게 시장 변동성이 이제 확대가 되는 상황이라면은 네. 사실 운신의 폭, 선택의 폭이 좀 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오르는 종목들이 있게 마련이고 섹터도 있게 마련이고 다 이제 이슈가 좀 있는 그런 섹터들만 이제 반응을 좀 하겠죠. 그렇다 보니까는 관심을 두는 이런 섹터는 어찌 보면 우리 김민재 위원님하고 거의 비슷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항상 뭐 이슈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뭐 한 번 받자고 말아버리는 그런 이슈가 아니라 뭐 지속돼 왔고 지속되고 있는 이슈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뭐 그런 지속 가능한 이슈를 보유하고 있는 섹터라면은 분명히 시장에서 또 이제 모멘텀으로 작용하면서 그걸 또 구성하고 있는 종목들 견조할 수 있단 말이죠. 못해도 시계에 밀리지는 않을 겁니다. 특히 지금 같은 장에서는 그런 이슈적인 부분들이 얼마나 또 자주 나와주느냐가 가장 뭐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싶은데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앞으로 어디가 또 계속적으로 이슈가 나올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은 뭐 김민재 위원님께서 하신 것 똑같습니다. 저도 이제 대왕고래 뭐 영일만 관련 이런 그 쪽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좀 좀 예의주시하자라는 측면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일단 이 부분들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은 지난 6월이었잖아요. 6월부터 상당히 관련주 종목들이 뭐 반응하기도 했었는데 윤 대통령께서 중앙아시아కు 순방 나가면서 한마디를 던집니다. 네, 영일만 앞바다에 석유,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더라라고 이런 멘트를 날렸습니다. 또 매장량을 본다면 140만 배럴인가요? 최대. 그러면서 이제 석유 같은 경우에는 4년 정도를 쓸 수 있다라고 하고 또 가스 같은 경우에는 29년을 쓸 수 있다라는 어마어마한 양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그 모멘텀을 작용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관련주들이 상당히 좀 반응하는 이런 그 상황에 좀 이르기도 했었죠. 물론 이제 중간에 노이즈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액트지오에 대한 논란, 또 진짜 석유가스가 묻혀 있는지 이 진위 여부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그 노이즈가 좀 있어 왔다라는 것이죠. 또 성공 확률이 뭐 20%, 뭐 역으로 보면 한 80%는 실패할 가능성이 있는 건데 그렇다면 여기에 과연 이 막대한 자금을 쏟아 부어야 하느냐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정부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죠. 네, 연말에 시추할 것이다라는 이런 부분들도 있고 또 우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엑소모빌은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뭐 로드쇼 투자 설명회에 참여를 하면서 뭐 그런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부분들은 이미 알고 있는 부분들이고, 또 최근에는 뭐 아람코, 애니 이런 그 업체들도 관심을 좀 보이고 있고, 또 투자 설명회를 좀 갖는 정부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관련 우리 정부가 액션을 좀 취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또 12월까지는 여유가 있습니다, 시기상. 그렇기 때문에 관련 이슈들은 간헐적으로나마 그래도 계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지속 가능한, 지속될 이슈를 보유하고 있는 이쪽 섹터이기 때문에 분명히 뭐 지금 시점, 뭐 시장이 뒤숭숭한 이런 시점에서는 관심 갖기에 충분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저는 뭐 공격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비중을 많이 넣으셔도 됩니다만은 그래도 저는 무난하게 한 10% 정도는 충분히 해보자라는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먼저 관심을 보셔야 되는 부분, 좀 약간 좀 덩치가 있는 종목. 첫 번째로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차트를 통해 보시면은 최근에 많이 부진했습니다. 네, 많이 부진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하방경 직성을 지금 확보해 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한 3%가량의 약세를 나타내기는 했습니다만은 시장이 뭐 급락을 맞는 이런 상황,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면은 상당히 선방한 케이스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가격 조정 이후 기간 조정으로서 방향성을 모색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이제 그 지금 하방경 직성을 확보하고 있는 이 구간을 보자니 지난 6월이었죠. 탄력을 나타내고 쉬어가고 또 본격적으로 시세가 붙었던 이런 자리까지 다 내려와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는 역시나 가격 매력은 분명히 발생이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저가 매수의 유입이 언제든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그 종목군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종목으로는 한선 엔지니어링을 준비했습니다. 한선 엔지니어링은 다이나믹하죠. 근데 이제 지난 6월 그 이슈가 부각이 됐었던 그런 부분들과 감안하면 많이 못 올랐습니다. 그냥 단순히 박스권을 형성하면서 이 안에서 다소간의 등락들을 반복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아람코, 뭐 애니 뭐 이런 그 업체들이, 뭐 글로벌 업체들이 우리나라 이 연결망 관련 가스전, 동해 가스전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들 업체를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지금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이어질 경우 이 박스권을 그냥 넘겠죠. 또 최근에 그 상한가를 나타내면서 이 박스권 상단에 갖다 붙이고 있는데, 뭐 이 정도의 그 변동성이 축소되면서 다소간의 등락을 보인다? 이 상단을 좀 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한번 여러분께서도 유심히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다음으로 이제 또 말씀드리고자 하는 섹터는 좀 지금 시점에서는 뜬금없을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그동안에는 쳐다도 안 봤던 이런 부분이죠. 물론 이제 좋았습니다. 좋았는데 안 좋았던 섹터 중에 하나가 바로 2차 전지 쪽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때문에 이제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2차 전지 쪽 한번 관심 있게 뭐 보자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릴 텐데, 하지만 이쪽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습니다만은 많이 안 좋아요. 뭐 공급은 많은, 수요는 좀 줄어들고 있고 공급은 많고, 또 양극재 수출이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부분들, 또 전기차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전기차가 목표치죠. 글로벌 업체들의 그 목표치, 판매 목표치가 계속 달성하지 못하고, 또 가면 갈수록 또 그 목표치가 또 하향 조정이 되는 이러한 부분들도 분명히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뭐 더불어 본다면은 미국 대선이죠. 뭐 트럼프가 당선이 될 경우라면은 가장 먼저 하겠다고 하는 것이 IRA 폐지입니다. 물론 이제 IRA와 관련해서 그게 폐지가 된다면은 많은 섹터가 좀 피해를 보겠습니다만은 2차 전지 또는 배터리 이런 쪽도 지금 피해가 직접적으로 올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죠. 때문에 이제 미국에 투자한 우리 업체들 피해는 불보듯 뻔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불확실적인 부분들이, 불확실성이 상당히 많고 뭐 종목별 변동성을 확대시킬 수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겠습니다만은, 하지만 어제 뭐 시장이 급락 나오는 이런 상황에서도 정말 잘 버텼던 그 섹터가 바로 2차 전지 쪽이 아닌가 싶어요.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분명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은 분명히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뭐 시장이 추가적으로 변동성이 확대가 되고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까, 정말 이런 고민을 하게 된다면은 정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대안이 될 수가 있지 않겠느냐. 그동안 많이 부진했지만 또 어찌 보면은요, 그동안에 내내 부진했습니다. 네, 내내 부진했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많이 내려왔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 말은 그 자체만으로도 가격 매력이 발생이 돼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저가 매수의 유입이 언제든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뭐 주가도 바닥에 있고 뭐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된다? 그렇다면 뭐 바닥을 좀 탈피하려는 이런 시도가 좀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되는데, 물론 전체적으로 아직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공격적으로 할 수는 없겠죠. 때문에 이제 비중적인 부분들은 좀 저는 5%를 여러분께 제시를 하겠습니다만은 좀 적은, 네, 그보다 좀 적은 비중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말씀 드려보겠고, 일단 관심을 두고 있는 종목 좀 무거운 종목입니다. 뭐 첫 번째 뭐 S51 정도를 좀 말씀을 드려볼, 에코프로 BM이죠. 네, 에코프로 BM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에코프로 BM이야. 특히 에코프로 형제들이 되겠죠. 다 비슷한 관점에서 보면 되겠습니다만은 최근 지난 6월서부터였습니다. 6월서부터 하단을 지금 자리 잡고 있는 상황이죠. 또 더 이상 뭐 물론 다소간의 등락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구간을 깨뜨리지 않으려는 이러한 흐름들이고, 또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더라도 뭐 부분적이긴 합니다만은 뭐 금융 투자를 중심으로 해서 또 기관의 매수들도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바닥에 대한 신뢰도가 어느 정도 좀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고요. 뭐 그 다음은 삼성 SDI를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뭐 친숙한 종목이기 때문에요. 이 종목은 아직까지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합니다만은 그래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다 올 만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역시나 뭐 이틀 정도 뭐 기관 외국인 이렇게 매수세들이 좀 눈에 들어옵니다만은 수급이 확실하게 돌아선 것은 아니죠. 그래도 혹시라도 이쪽이 좀 대안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측면에서 일단 삼성 SDI 대표 종목이죠. 또 에코프로 BM, 네, 이 정도를 좀 말씀을 드려보겠고, 세 번째 섹터는 유가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것도 어찌 보면 우리 김민재 위원님께서 디테일한 부분들은 다 말씀을 드렸어요. 뭐 지정학 리스크와 관련한 이런 부분들이죠. 맞습니다. 이 지정학 리스크도 맞습니다. 계속적으로 있어 왔었고 지금도 지금 진행 중입니다. 이거는 앞으로도 관련 이슈들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이스라엘이 결국 뭐 공습을 했죠. 레바논 수도를요. 이 과정에서 헤즈볼라 오른팔이 사망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그러면서 또 이란 군 고문도 사망했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또 이제 전해진 기사를 본다면은 헤즈볼라가 또 이제 미사일 공습을 했다. 그러면서 또 하마스도 복수를 할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계속 전해지고 있고, 또 이란 같은 경우에는 인접 국가들하고 어떻게 보복할 것인가 작전 회의를 하고 있다라고 하죠. 네,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바로 며칠 내로 한다고 하니 또 이런 부분들이 중동 5차 전쟁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들도 지금 이어지고 있으니 아직까지도 지속 가능한 이슈일 것이고, 때문에 이런 이슈를 가지고 있는 섹터, 또 그 섹터를 구성하고 있는 관련 종목들은 분명히 반응할 거예요. 실제로 흥국석유 움직였죠. 네, 상한가 며칠 전, 이틀 전인가요? 뭐 상한가를 시작으로 해서 견조한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 뭐 한국석유 같은 경우도 같이 움직이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유가 관련주들 꾸준한 관심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판단이 되는데, 이쪽도 뭐 10% 정도씩은 무난하게 실어도 될 것 같아요. 네, 참고를 좀 해주시고, 뭐 종목별로 본다면 좀 무거운 종목, SOE를 정도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SOE를 본다면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차트를 보면 아시겠습니다만은 바닥입니다. 바닥에서 추가로 더 밀리지 않는 이런 그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뭐 자금력 있는 분들, 또 대형주 선호하시는 분들은 뭐 보셔도 될 것 같고, 가벼운 종목을 선호한다라고 하시면은 이미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벼운 종목들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바닥에 있습니다. 뭐 설령 다소간의 등락이 있고 생각과는 다르게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손절 라인은 또 타이트하게 잡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죠. 네, 저 바닥에 있기 때문에 부담이 없고 이슈가 있으니까 언제든 또 오래 기다리지 않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입니다. 또 중앙 에너비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한 3일 정도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만은 이격은 그다지 크지가 않습니다. 여전히 조정 시 매수 관점에서 또 21선이라든지 61선이라든지 지지력을 테스트하고 또 이격을 줄이는 과정이라면은 가격 매력을 발생시키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가 매수의 유입이 더 이루어질 수 있다. 때문에 그 과정에서 관심을 두어보자라고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이슈부터 시작을 해서 조정을 많이 받은 섹터 위주로 잘 다뤄주셨습니다. 다음 주 참 한치 앞이 안 보이는 우리 시장인데요. 두 위원 덕분에 조금은 길을 좀 찾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분의 전략을 정리해보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부터
시장부터 시작해서 이제 지난밤 미증시까지 우리의 마음을 좀 철렁이게 하는 그런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는데 그래서 내 종목에 대한 근심도 클 것 같습니다. 내 종목에 대한 걱정 오늘 두 위원과 함께 좀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번호 나가고 있네요. 02786-1022-1023번으로 저희에게 전화 주시면 되고요. 전화뿐만 아니라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013-3366-8288번으로 내 종목 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문자 상담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바로 상담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문자가 오늘 많이 왔는데 이 종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LX 일렉트릭이네요. 매수가는 19만 원, 비중은 20% 남겨주셨습니다. 이 종목이 최근 며칠 사이에 좀 시장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걱정이 크실 것 같습니다. 김민재 위원과 함께 전략을 세워볼게요. 위원님, 이 섹터 그래도 긍정적인 얘기 많이 나오긴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사실 뭐 섹터나 종목 상관없이 관점 똑같이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 장이 빠진다고 같이 내려 팔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대응했었어야 될 시기 5월달, 6월달 지금 놓쳐서 7월달 같은 경우 워낙 낙폭이 크지만 그리고 금요일장에서 미국 증시가 또 하락했기 때문에 월요일날 굉장히 공포스러우실 수가 있을 텐데 앞서 시황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명히 개파락에서 출발하겠지만 오히려 장중에 전 들어주는 흐름이 나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장 초반이 오히려 저점일 가능성, 그러니까 추세적으로 저점이 아니라 당일의 저점은 이 오전 시가 부분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보고 있기 때문에 투매하시면 안 되는데 그런 관점에서 종목에 대한 흐름을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저는 폭락장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거는 그냥 발작장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 편인데 금리 인하에 대한 이런 실질적인 실행을 하게 됐을 때 증시가 원래 변동성이 굉장히 크고요. 이러한 시점이 됐을 때는 꼭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이 수면 위로 올라옵니다. 왜냐하면 장이 빠지고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 침체 때문에 빠지는 거다 또는 뭐 아니다라는 것 때문에 왈가물가한 것 때문에 공포심에 더 많이 하락이 나오고 있고 또는 이렇게 투매가 나오게 되는데 지금은 아직까지 경기 침체가 확정된 게 아니라 지금은 미국 증시의 기준을 말씀드리면 박스권 하단을 잡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3분기 실적이 어떨지 그리고 이 금리 인하가 가까워진 이 시점에서 고용이라든지 물가라든지 또는 이러한 대부분의 지표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기 위한 즉 횡보를 가져가기 위한 박스권 하단을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지금 경기 침체가 와서 폭락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단을 잡기 위한 부분이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신흥국에 포함되기 때문에 훨씬 더 낙폭이 그냥 클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 경기 침체는 아니기 때문에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도 떨어질 때 지금 파시면 안 되고요. 증시가 다시 한 번씩 양봉을 보면 들어줄 거예요. 그때 오히려 손실을 조금씩 줄이면서 비중을 내가 테마주를 사기 위한 비중만 빼내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차트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매수가가 19만 원대라고 하셨으면 사실상 그렇게 나쁜 가격도 아닙니다. 지금 월요일장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려온다라고 치더라도 저는 개파락에서 약간의 하락폭만 보이게 되면 어느 정도 받침을 받는 자리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월요일 아침에 빠진다고 해서 같이 던지지 마시고요. 분명히 내려갔다가 장은 반등을 지금 받아야 됩니다. 이미 과도하게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나올 자리다라고 보시면 돼서 월요일날 찍고 나서 오히려 반등을 하게 됐을 때 매수가인 19만 원 수준까지는 특히나 LS 일렉트릭까지는 갈 수가 있습니다. 연준이 지금 경기 침체가 왔다 또는 경기 침체에 대한 이러한 흐름을 봤다라고 하면 7월 달에 금리 인하를 했을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태까지 경기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6월 달에서 지금 계속 밀려서 9월 달로 거의 확실시 되고 있는데 하루아침에 경기 침체가 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께서는 증시가 워낙 많이 빠지니까 공포스러운 것뿐이고 제가 이거를 미리 팔아야 됩니다. 반도체 조정 받을 때마다 맨날 상승했지만 이번 조정 때는 팔아야 된다라고 미리 말씀드릴 수 있었던 거는 여기에 대한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한 범위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 걸 미리 말씀드렸던 만큼 지금은 경기 침체가 아니라 하단 잡는 거고 한국은 신흥국 대비 좀 더 빠질 뿐이다. 그리고 미국이 이제 받쳐주는 흐름을 보게 되면 한국도 다시 안정화를 좀 찾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은 매수가에서 빠져나오는 전략, 월요일장에서 개파락하더라도 투매하지 마시고 매수가에서 이 종목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요즘은 이제 섹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증시를 보고 종목을 대응해야 하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LX 일렉트릭 19만 원 매수가가 나쁜 가격은 아니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월요일 시장에서 빠질 때 팔지 말고 매수가까지 올라왔을 때 그때 좀 이별을 하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네, 다음은 전화 연결을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고민하고 계시는 종목명 어떤 종목인가요? 현대백화점이요. 아, 현대백화점이요. 매수가와 네. 비중도 알 수 있을까요? 52,000원에 10% 정도 됩니다. 네, 매수가는 52,000원, 비중은 네. 10% 남겨주셨네요. 김충성 위원과 함께 전략 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뭐 현대백화점 왜 사셨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나봐 지금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냥 샀어요. 이게 참 시기가 좀 애매해졌어요. 저희 아시겠지만 또 경기 침체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아, 예, 그렇다 보니까는 이게 실제로 경기 침체가 뭐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물론 이제 미국이 경기 침체가 된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우리나라도 어찌보면 좀 자유롭지는 좀 못할 거다라는 이런 생각이고, 또 경기가 많이 나쁘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소비를 좀 줄이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렇다 보니까는 이 지금 시기가 조금 약간 애매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최근에 이 백화점, 이 현대백화점뿐만 아니라 뭐 신세계라든지 다른 이런 백화점들의 실적들이 조금 좀 줄어든 부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경기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또 반응하고 또 이제 또 경기에도 반응한다라고 하면은 이 업체들이 뭐 아시겠습니다만 명품 그 위주로 많이 팔아왔단 말이죠. 많이 네. 비싸요. 그러다 보니까는 명품 이런 것들이 좀 수요가 좀 줄어들고 있고 또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해외도 많이 나가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는 뭐 구매 그 수요들이 좀 분산이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실적적인 부분은 조금 줄어들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게 바로 지금 현재 그 주가에 좀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인데, 일단 차트를 통해 보시면은 지금 흘러내리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나마 지금 살짝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봤을 때 52,000원 한 요 정도 구간에서 그 매수를 좀 하셨는데, 이 나쁜 구간에 매수를 하신 건 아니에요. 큰 틀에서 놓고 보면은 어찌 보면은 지지가 이루어졌었던 이런 라인들, 어찌 보면은 그런 지지를 기대하고서 턴어라운드 될 수 있는 자리에 매수하신 것은 맞아요. 제가 봤을 때는 매수 가격은 잘 하셨습니다. 네. 네, 잘 하셨는데 지금 시기가 안 좋기 때문에 이제는 뭐 기술적으로 좀 기대를 좀 해봐야 되는데 지금 그래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직전 저점 구간과 지금 근접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좀 마지노선은 지금 확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제가 봤을 때는 이왕 매수를 하셨으니 46,000원 정도는 지지선이다라고 설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46,000원. 네, 46,000원 선은 지켜줘야지 된다. 그리고 더 긍정적인 건 뭐냐면은 또 외국인들 좀 매수를 하고 있는 부분들 보이시죠? 네네. 네, 그리고 기관 역시 지금 매수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가 되고 좋지 않은 움직임이 그려진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현재 형성됐었던 이런 그 바닥권은 좀 지켜지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비중적인 부분들을 본다면 한 10%를 지금 담고 있으시단 말이죠. 네네. 네, 종목 특성상 좀 길게 봐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네. 뭐 시장 전반적인 상황을 물론 체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는 추가 매수도 가능해요. 아, 현재요? 네네, 지금 구간, 그러니까 조정실이 가능하죠. 46,000원이 지켜져야지 된다. 최대한 그 라인선과 네. 비슷한 가격에서 그 추가 매수는 저는 가능해 보이고 다만 네. 지금 시황이 좋지가 않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한 번에 하지 마시고요. 네. 나눠서 분할 매수로 천천히 이렇게 진행하시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싶어요. 또 이제 그때 네. 만약에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오면은 평균 단가도 추가 매수는 낮아질 것이고 더 빠른 탈출이 가능하거나 혹은 또 수익으로 이제 나올 수 있는 건 가능하겠죠. 그럼 얼마 정도로 보면 될까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매수하신 가격 52,000원 정도가 저항이에요. 이제는. 아, 네, 그러니까는 지금은 빠른 탈출 혹은 조금이라도 수익 내고 나오자라는 측면인데 지금 이 부분은 시장 전체적인 상황과 좀 이제 시기가 시장 전체적인 상황을 좀 봐가면서 이렇게 체크를 하시자라고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역시나 좀 매수가가 아주 나쁜 타이밍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시장 상황이 안 좋다 보니 좀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46,000원 선을 지지선으로 잡고 분할 매수로 좀 탈출 기회를 노려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시장이 좀 올라와서 탈출까지 좀 기회가 꼭 타이밍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전화 연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네. 고민하고 계시는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갤럭시아 모니터리 네, 매수가 비중도 알 수 있을까요? 9,100원에 30%인데 네. 제가 급등주를 좋아하지를 않아요. 네. 근데 어떻게 사서 이렇게 많이 물렸는데 아, 더 이상 얼마 정도 내려갈 것인가 반등하면 얼마 것인가 손절할 수 있는 가격을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시장의 영향을 네. 많이 받았네요. 김민재 위원과 네.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단은 급등주 원래 안 하시는 편이라고 하면 굉장히 좀 걱정 많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잠을 못 자겠어요. 제가 이렇게 약간 레버리지를 하기 때문에 더 많이 내려가면 다 팔아야 되니까 아, 이번 내일이라도 월요일이라도 얼마 정도 뭐 팔아야 되는 건지 그리고 또 얼마 내려가면 사야 되는 건지 또 그걸 안 하면은 흥하예언으로 좀 갈아타 버릴까 싶은 생각도 있고. 일단은 네, 설명 먼저 들어볼게요. 사실 조금 네. 복잡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걸 종목에 대한 뭐 지지라인이나 저항라인을 말씀을 드려도 거기까지 내려오기 전에 반대 매매가 나간다고 하셨을 때는 문제가 되실 거라서 일단 그런 거 배제하고 일단 갤럭시와 머니터리에 대한 내용만 한번 먼저 말씀을 드리면 얘는 코인과 엮여서 좀 움직이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최근 같은 경우에는 뭐 금융시장뿐만 아니라 이 위험자산 같은 경우는 다 어느 정도 변동성을 꽤 크게 보이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도 불거지고 있고 금리라는 정책 변화 때문에도 그렇고 대선 불확실성도 있기 때문에 악재들이 하반기로 갈수록 여전히 좀 어떻게 보면 많은 상황인데 그래도 코인 쪽에 대한 모멘텀을 하나 찾자라고 했을 때는 지금 미국에서 대선 후보로 나온 두 후보 자체가 코인에 대해서 즉 자기가 지지율을 받기 위해서 코인 투자자들의 지지율을 끌어내기 위한 정책을 좀 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트럼프 같은 경우도 그렇고 해리스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코인 쪽에 좀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주고 있어서 갤럭시와 머니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물론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내려오는 거고 저항대에 부딪혔기 때문에 내려오는 건데 내려가면은 재료가 살아있기 때문에 받쳐줄 거다라는 건 확실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사실상 시청자님의 담보 비율이 지금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긴 좀 어렵지만 내려가게 때 6,000원 초반까지는 일단 내려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구간대에서는 다시 분명히 반등이 나올 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대선 후보의 정책 중에 지금 코인과 관련된 정책이 있기 때문에 얘는 세력들이 굳이 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지금은 단기적으로 저항대까지 왔기 때문에 밀려 내려오는 겁니다. 기존에 보게 됐을 때 올해 12월과 1월달 같은 경우가 굉장히 큰 상승이 나왔었고 거래량이 제법 잡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지금 물량 소화를 위한 조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마찬가지로 리스크 관리가 어느 정도 좀 필요한 거는 이 대선 후보의 정책 때문에 밑에서는 받쳐주지만 위로 올릴 만한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코인에 대한 강력한 정책을 펴지 않는 이상은 이 가격대 즉 9,000원과 6,000원 사이에 때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폭락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대신 반대 매매 비율 같은 경우가 리스크가 있다라고 했을 때 내가 6,000원까지 버틸 수 있는지 그걸 잘 계산해 보셔야 될 것 같고 매수가가 지금 9,100원이라고 하셨는데 사실상 9,100원이면 제일 저항대가 큰 자리라고 보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올라올 때마다 내 매수가가 가까워질 때마다 매도하려고 하는 매도 자금들이 작년 12월과 1월달에 물린 사람들이 이제 드디어 내 매수가까지 오다 보니까 팔 생각밖에 안 해서 여기서는 더 올라가는 게 아니라 사실상 팔고 나왔어야 되는 자리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한번 6,000원대에서는 반등해서 올라갈 건데 9,000원과 가까워질수록 나는 이걸 좀 정리해야 된다. 얘가 여기를 치고 올릴 가능성은 아직까지 정책에 대한 강한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손실 줄이고 비중 줄여서 나오시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등하면 얼마까지나 되겠습니까? 일단은 제일 저항자리 월요일에 반등하면 좀 팔려고 그래요. 네, 저항자리 제일 큰 자리는 7,500원이기 때문에요. 7,500원부터는 비중을 조금씩 줄여 나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7,500원 전까지는 굳이 파실 필요가 없고 지금 7,000원인데 7,000원부터 6,000원까지는 빠질 수 있다. 그리고 6,000원부터 반등하게 되면 7,500원까지는 올라올 건데 거기서부터는 물량권이라서 횡보하거나 올라가도 계속 밀려 내려올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갤럭시와 머니터리까지 전략을 좀 세워봤고요. 마지막 한 종목까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인데요. SK 하이닉스입니다.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매수가는 20만 1,500원이고요. 비중은 20%입니다. 위원님, SK 하이닉스 어제 좀 많이 내려왔는데 네, 전략 많이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뭐 하이닉스는 뭐 여러분들이 뭐 다 아시는 종목 아니겠습니까? 뭐 때문에 올라왔고 또 최근에 뭐 때문에 내리는지 다 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배제를 하고 차트를 통해서 바로 전략적인 부분들을 한번 따져볼게요. 차트를 통해 보시면은 지금 골이 깊습니다. 골이 깊게 지금 내려오고 있는데 큰 틀에서 볼게요. 그래도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은 바로 이러한 형성됐었던 그 추세가 아닌가 싶어요. 실제로 이런 라인에서는 계속적으로 지금 반등이 나왔던 부분들이고 이격이 워낙에 크게 확대가 됐었다 보니까 이제 내려오고 있단 말이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약 16만 원과 근접이 되는 상황이라면은 뭐 기술적 반등이든 뭐 데드캣 바운스든 분명히 반등이 나올 겁니다. 비중이 한 20%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추가적인 여유가 된다. 이 정도 구간에서 추가 액션을 취해서 평균 단가를 낮추는 이런 전략을 취해 볼 수가 있겠고 반등이 나온다면은 바로 이런 라인이 되겠죠. 약 19만 원 정도까지 나올 수 있지 않겠나 싶어요. 그러니까 평단을 얼마나 낮춰놓느냐가 관건이겠습니다만은 16만 원 정도 매수 관점 그리고 19만 원 정도 좀 이제 비중 축소라든지 이런 대응이 필요한 이런 그 흐름이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SK 하이닉스의 이 평균 단가를 좀 낮춰야 하기 때문에 분할 매수로 조금 접근을 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참 어려운데 이제는 좀 중요한 시간입니다. 종목을 저희가 점검을 제대로 좀 해봐야 될 텐데요. 먼저 김민재 위원의 지난 종목부터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한선 엔지니어링입니다. 이 종목은요, 어제 좀 시장의 영향을 피할 수는 없었지만 그럼에도 매수가가 훨씬 더 높은 그런 종목인데요. 매수가가 훨씬 더 낮은 그런 종목인데요. 이슈와 함께 더 올라갈 여력이 있을까요, 위원님? 네, 네, 여전히 괜찮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누가 봐도 현재 시장보다 훨씬 더 견조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 제가 영일만 테마주에 편입해서 관점 설명드렸던 종목이고 만 원대 초반대에서는 계속 지지란이 현재 작용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고 이 가격대에서부터는 항상 급등이 나옵니다. 지수가 급락을 했을 때도 불구하고 관련된 영일만 테마에 대한 제휴 때문에 올라갔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은 단기적으로 박스권 하단과 사이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데 일단은 저는 이 종목이 내려온다고 했을 때는 대략적으로 11,100원 정도까지는 내려와도 지금보다 조금 더 내려와도 여전히 괜찮다라고 보고 있어서 지금 현재 조정도 금요일장 같은 경우가 지수가 거의 3-4% 빠졌는데 11,100원도 내리지 않았다는 건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월요일장에서 만약에 이게 11,100원까지 내려간다라고 할지라도 사실상 크게 문제는 없다라고 보시면 돼서 일단은 위에서 박스권 상단에서는 일부 청산하셔야겠지만 밑으로 내려갔을 때는 여전히 매수가 있다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김민재 위원의 한선 엔지니어링에 대한 종목 점검해봤고요. 김충성 위원의 종목도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저희 뷰노 보려고 하는데 네. 요즘 같은 시장에서는 딱 이런 종목이 답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시장의 영향을 좀 견조하게 잘 버텨내고 있는 그런 종목이에요. 뷰노 어떻게 좀 대응을 더 해볼까요? 사실 시장이 원체 좋지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네. 지금 당장 시장에서 이슈화가 되고 있고 움직이는 종목들이 아니라면은 변동성이 확대되거나 혹은 잘하면 잘 버티는 정도의 수준이에요.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잘 버티고 있죠. 네, 그만큼 이제 실적이라든지 향후 실적이 기대되는 상황이고 또 자회사라든지 주요 제품들 미국 진출 순차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기대되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멘텀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가 이런 부분들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일단 차트를 통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7월 내내 부진했고요. 지금 어떻습니까? 원체 저점을 계속적으로 낮추고 있습니다만은 이 종목은 어찌 보면 최근에 그 박스권이 형성이 되면서 다소간의 등락들만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장 대비 상당히 강한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시장 때문에 이 박스권에 갇혀 있는 모습입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그 박스권 상단을 넘어가는 이런 움직임들이 그려질 것으로 판단이 되고 수급도 괜찮습니다. 투신, 선행적인 역할을 하는 투신 쪽, 또 하반 경직을 가능하게 하는 연기금 쪽도 나쁘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이제 금융투자라든지 보험 쪽으로도 기관 매수세들이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시간의 문제다 뿐이지 이런 라인들은 분명히 넘어갈 것이다라는 판단이 되고요. 주가도 큰 틀에서 놓고 보면 바닥이에요. 바닥에서 이제 꿈틀꿈틀거리고 있기 때문에 부담이 없는 부분들은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박스권 상단을 넘어가는 움직임이다. 그러면은 우상향의 추세를 만들어가는 이런 그 흐름이기 때문에 걱정할 부분들은 없다라고 판단이 되고 혹시라도 조정을 받는다. 물론 이제 메이저 수급적인 부분들을 체크를 해야겠습니다만은
박스권 상단에 근접하거나 하단에 근접하거나 혹은 살짝 이탈을 하는 상황이라면은 여전히 매수 관점 혹은 비중 확대 관점 유효하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뷰노에 대한 점검까지 저희가 다뤄봤습니다. 이제는요,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종목을 저희가 다뤄봐야 될 텐데요. 먼저 김민재 위원님, 사실 다음 주 시장 많이 걱정되기는 하거든요. 이 시장을 좀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종목 있을까요? 네, 계속 테마주에서 공략하시면 괜찮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종목명 바로 말씀드리면 GSE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테마 주목할 종목에서도 편입이 좀 되어 있었던 종목인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은 올라간 종목은 굳이 사지 마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올라가기 전에 미리 좀 잡아두시라고 말씀드리는 종목을 항상 추천을 드립니다. 그 종목들이 지금 다 급등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텐데 일단은 내가 지금 현재 시장에서 손실이 클 때는 버틸 수 있어야 됩니다. 심리적으로 이미 지고 들어가는 게임을 하시기 때문에 약간의 변동성에서 내가 못 버틸 것 같다라고 하면은 일단 밑으로 내려갔을 때 리스크가 없는 종목을 고르시면 될 것 같고요. GSE가 그런 관점은 충분히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목표가는 3,900원대 잡아드리고 손절가는 2,500원대 잡아드리는데 일단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은 장 열리면 또 개파락해서 출발하거나 급락하게 되면 겁먹으실 수밖에 없어서 기껏 손절해서 딴 종목 들어가는데 또 손절해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올라간 종목 쫓아잡지 말고 일단은 멘탈부터 잡을 종목 찾으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GSE 종목을 흐름을 한번 보게 되면 2023년부터 2024년까지 2년 동안의 저점 수준에 지금 위치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지금 샀었을 때 2년 동안에 거의 최저점이었었고 이 구간대에서는 한 번씩 튀었다는 걸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한번 수익 보고 나시면 조금 멘탈적으로 흔들린 분이 잡히실 거라서 그 다음에 조금 더 공격적인 종목 잡아가시면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GSE는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영일만에 대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나올 수 있는 이슈는 사실상 영일만 쪽이 가장 크고 국외에서는 지금 전쟁 이슈가 가장 크기 때문에 아쉬울 건 없을 거고 충분히 일단 수익 보고 나서 다음 좀 공격적인 종목을 공략하시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올라간 종목 말고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잡자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에 맞는 종목으로는 GSE를 다뤄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김충성 위원의 종목도 들어볼게요. 위원님, 다음 주 시장 어떤 종목으로 대응해 볼까요? 네, 저도 앞서 언급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한선 엔지니어링 좀 준비를 했고요. 보니까 우리 김민재 위원님도 하셨더라고요. 네. 일단은 저 바닥에서 보면은 좀 올라와 있습니다만은 비싸게 사는 건 아니라고 보입니다. 설령 비싸게 샀다 하더라도 더 비싸게 팔면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 보이고 차트를 통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최근에 그 박스권이죠.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는 이 박스권 상단을 좀 넘어가는 이런 움직임들이 바로 좀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람코, 애니 이런 업체들 주요 국제 업체들을 고객으로 삼고 있고 튼실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가격 전략 바로 말씀드리면은 일단 타이트하게 좀 잡겠습니다. 마디 가격이 되겠죠. 직전 고점 라인에 14,000원 정도의 그 목표 주가 바로 이런 라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 주가는 20선과 60선이 그 모여 있는 가격 1,500원 정도 설정할 텐데 눌림시 매수가 좀 유효하겠죠. 조정을 이용해서 여러분들 한번 관심을 둬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걱정 많은 다음 주 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종목 오늘 한선 엔지니어링까지 다뤄봤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부터 시작해서 간밤 미증시까지 다음 주 시장 정말 걱정 많으실 텐데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두 위원의 무료 방송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김민재 위원님? 네. 어떤 내용 다뤄주시나요? 일단 저는 무방 주제를 세력들이 제일 좋아하는 조건이다라고 잡아놨고요. 지금 그런 조건들이 다 맞아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테마주가 움직이려면 장이 안 좋으면 수급이 더 쏠려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월요일부터는 분명 반대 매매가 엄청나게 많이 나올 텐데 그러면 분명히 어떤 테마, 올리려고 했었던 테마에 개인들이 털어내기 위해 했었던 이 횡보라든지 조정 같은 경우가 이번에 반대 매매를 통해서 많이 줄어들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세력들 같은 경우에 오히려 굉장히 좋아하고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반도체를 그렇게 팔자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테마주 사라고 말씀드렸을 때 제가 방송 오면 PD님이나 작가분들이나 아니면 앵커님들이 항상 뭐라고 했었습니다. 똑같은 말만 계속하니까. 근데 이게 제일 필요한 말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계속 2달 동안 말씀을 드렸고 지금도 이제 같은 공격을 나갈 시간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수비 못했으면 공격이라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수비를 못했으면 공격이라도 잘하자라는 말씀을 남겨주셨네요. 무료 방송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김충성 위원의 시간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오늘 하락장을 대응할 수 있는 종목을 또 준비했다라고 들었거든요. 어차피 상황은 벌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과정이 어떻든 후회봐야 소용없습니다. 이제 상황은 지금 이런데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느냐가 상당히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이런 시장에서 정말 내가 매수하는 종목 못해도 큰 수익을 바라고 할 거야. 가능할까요? 아니죠.
네, 뭐 야구로 치면 큰 수익 홈런입니다. 근데 홈런 그래요. 쉽게 점수 날 수 있는 것, 네, 홈런만 한 거 없죠. 근데 이거 어렵습니다. 그런 거 놓지 마시고 번트로도 점수가 날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주식에 있어서는 큰 수익이 아니더라도 뭐 지금 같은 장에서 치고 빠지기만 잘해도 분명히 승산 있는 싸움을 할 수 있단 말이죠. 잠시 공개 방송 어떻게 여러분들이 해야지 이런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지 그런 부분 잘 풀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주 시장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오늘 두 분의 무료 공개 방송 통해서 여러분들 대응 전략까지 잘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주말 동안은요, 걱정 조금은 내려놓고 주말 푹 쉬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